안녕하십니까, 홍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상가 임대차법을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가 임대차법은 어디에서 보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상가 임대차법을 보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검색을 하시면 조금 밑에 법률 정보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면 바로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게 되고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1조부터 한 22조까지 있습니다. 그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어떤 분쟁에 되는 조항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분쟁거리에 되는 그 법조항을 차근차근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법조항만 한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환산보증금. 환산보증 기준이 낮으면은 상가 임대차법을 적용하고 높으면은 민법의 임대차를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이전에 상가 건물에 사업자를 내고 영업하시는 분들 한해서 이 기준이 높냐 낮냐를 따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가 건물이 아니고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냈거나 또는 상가 건물인데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고 영업하시는 분은 아예 이 상가 임대차법을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안 헷갈리시죠?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의 몇몇몇 조항은 환산보증금이 높더라도 적용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뭐냐? 월세가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1억이든 이 몇몇 조항은 환산보증금이 높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준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법 조항이 나올 때마다 이거는 환산보증금이 높아도 적용됩니다. 이거는 높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광역시 기준으로 상가 건물 플러스 사업자 등록증 플러스 환산보증금 3억 9천 이하가 되면 상가 임대차법 적용, 이상이 되면 민법의 임대차 적용.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높더라도 몇몇 조항은 이 법을 적용한다입니다. 정리됐습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16조에 보면 일시적 임대차는 적용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옷가게, 이불가게, 현수막 걸고 우리가 속히 말하는 깔세라고 합니다. 현수막 걸고 또는 선거철에 선거 후보님들이 사무실을 한 몇 개월 임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 건물이 미등기라도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통 도심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외곽 쪽에 가면 건물이 예전부터 등기를 안 하고 세를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발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등기가 안 되더라도 상가 임대차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건물은 좀 계약하기 꺼림직하죠. 그 다음 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항력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 대항력은 환산보증금이 높아도 다 적용하는 법입니다. 즉 우리나라 모든 상가 건물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영업하시는 분이면 다 적용해주겠다는 겁니다. 대항력은 무엇이냐? 바로 힘입니다.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예전에 어떤 일이 빈번히 많이 일어났냐면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입자는 계속 장사를 하고 있다가 이 건물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이 건물을 매매를 했어요. 근데 매매했는 이 사람이 기존의 세입자한테 야, 나 너랑 임대차 계약 재계약할 생각 없으니 너 나가! 이랬을 때는 법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가 건물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영업하시는 모든 분이 힘이 생겼다고. 지금은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건물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더라도 이 사람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를 그대로 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쫓겨날 필요는 없고 이 계약서, 기존에 썼던 임대차 계약서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대항력이라는 게 힘이 생긴다는 건데 다음 영상에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데 이 대항력이 왜 중요한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왜 중요한지를 우선 변제권하고 같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기준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잔금을 치르면 보통 인테리어를 하게 되겠죠. 인테리어를 하는 것을 건물 인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인테리어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도중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겠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내한테 자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테리어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은 좀 빨리 내시는 게 좋습니다. 상가 임대차법 적용 기준하고 대항력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깊게 들어가면은 분쟁거리가 많겠지만 요 기준으로 생각하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